태양은 지구에서 생명체를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며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살아 숨쉬게 만드는 근원이 됩니다. 태양의 놀라운 밝기와 열은 태양의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의 결과물입니다. 핵융합은 가벼운 원자핵들이 융합하여 무거운 원자핵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줄어든 질량이 에너지로 변환되는 것입니다.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진 태양의 중심부는 약 1500만 도에 달하며 지구보다 약 33만 배 무거운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의 중력에 갇힌 플라즈마는 끊임없이 원자핵과 원자핵이 서로 결합하는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주 약간의 질량 손실이 열과 빛으로 변환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에너지 중 약 20억 분의 1 정도만이 지구로 도달하여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성장하고 생존하는 근원이 됩니다. 지구 생명체의 성장 및 생명의 근원이자 꺼지지 않는 불꽃인 태양은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그런데 인류는 이러한 태양의 에너지를 모방하여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공태양이라고 불리는 핵융합 장치입니다. 태양에서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을 지구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초고온의 환경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인공태양 장치는 실제 태양보다도 더 뜨거운 무려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 상태를 만들어야 합니다. 핵융합 발전에 필요한 연료는 수소의 동위 원소인 중수소와 삼중수소로 바닷물과 리튬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자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공태양이자 세계 최고 수준의 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인 K-스타는 이러한 핵융합 에너지 실현을 위한 다양한 기술 난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K-스타는 1억 도 초고온의 플라즈마를 30초간 연속 운전에 성공하여 세계 최장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핵융합 에너지는 연료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장점 외에도 효율 면에서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월등합니다. 화력 발전이 300만 톤의 석탄을 이용하여 만드는 에너지를 핵융합 발전은 100kg의 중수소와 3톤의 리튬만으로 생산할 수 있는데 이는 원자력보다도 훨씬 높은 효율입니다. 또한 핵융합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로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안정성 면에서도 핵융합은 우수합니다. 원자력 발전과 달리 연료 주입을 멈추면 바로 반응이 멈추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제어가 용이합니다. 또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중저준위 폐기물만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환경적 부담이 적습니다. K-스타는 2008년 최초 플라즈마 발생에 성공한 이후 2010년 고성능 플라즈마 상태인 H모드를 달성하였으며 2016년에는 세계 최초로 고성능 플라즈마 운전을 70초 동안 지속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이온 온도 1억 도의 초고온 플라즈마 운전을 최초로 달성하며 본격적으로 핵융합 상용화 핵심 기술 분야인 초고온 플라즈마 운전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2020년 20초, 2021년 30초의 1억 도 운전 달성으로 세계 기록을 이어왔습니다. 핵융합 에너지는 지난 60여 년간 여러 선진국에서 상용화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1990년대 유럽과 미국 그리고 일본의 핵융합 장치를 중심으로 한 활발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 핵융합 실험로 공동 개발 사업이 2006년 출범했습니다. 한국은 K-스타와 ITER의 건설 및 운영 과정을 통해 확보한 기술을 바탕으로 한국형 핵융합 실증로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핵융합 에너지는 인류가 겪고 있는 다양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미래를 꿈꾸게 합니다. 태양과 인공태양이 함께하는 인류의 미래는 무한 청정 에너지가 함께하는 내일을 기대하게 할 것입니다. 핵융합 에너지의 상용화를 위한 기술 개발은 여러 단계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먼저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 초고온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상전도 자석을 이용한 핵융합 장치는 높은 전류가 흐르면 저항에 의한 발열 등으로 장시간 고성능의 플라즈마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초전도 자석을 이용한 핵융합 연구장치인 우리나라의 K-스타와 국제 핵융합 실험로인 ITER 등의 운전을 통해 고성능 플라즈마를 장시간 유지하는 기술을 공학적으로 실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기 위한 초고온의 플라즈마와 같은 극한 환경에서도 파괴되지 않는 재료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초고온과 고중성자 속의 상태에서도 견딜 수 있는 경제적인 재료를 개발하기 위해 기존의 원자력 및 차세대 원전의 재료 기술을 공유하고 이를 통한 재료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핵융합 반응의 결과로 나오는 중성자 운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변환하고 이를 이용하여 증기를 발생시키고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동력 변환 기술도 개발해야 합니다. 현재 핵융합 반응을 통해 전기를 생산해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먼저 핵융합 실증로를 통해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변환하고 수송하는 기술이 검증되어야 합니다. 초고온 플라즈마의 움직임을 물리적으로 이해하고 제어하는 기술도 핵융합 상용화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핵융합로 내 초고온 플라즈마에서는 허리케인보다도 더 복잡한 난류들이 발생하여 핵융합을 방해합니다. 이 난류를 이해하고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전 세계 핵융합 장치에서 실험이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공태양 장치인 K스타는 이러한 플라즈마 제어 기술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K스타는 핵융합 플라즈마 경계면 불안정 현상 제어 기술, 고속 플라즈마 제어 기술, 플라즈마 불순물 제거 기술 등 다양한 핵심 기술을 확보하며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7개국, 즉 한국, EU,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인도 등은 공동으로 핵융합 에너지의 가능성을 과학기술적으로 실증하기 위해 프랑스 카다라시의 핵융합 실험로 ITER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ITER은 2030년대 중후반부터 중수소와 삼중수소 연료를 활용한 본격적인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며 열출력 500MW, 에너지 증폭률 10 이상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국들은 ITER의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핵융합 실증로 건설에 착수하여 2050년 핵융합 실증로를 통해 전력 생산을 실증한다는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K스타와 ITER의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확보한 기술을 바탕으로 한국형 핵융합 실증로 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핵심 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K스타는 2023년 실험에서 1억도 초고온 플라즈마 운전 시간을 48초로 연장하고 H모드 운전 시간을 102초까지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K스타 장치가 장시간 운전을 위한 안정적인 시스템을 갖췄음을 보여줍니다. 장치 특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실험에 적응하고 기존 성과를 경신한 것은 국내 연구진의 플라즈마 제어 및 운전 역량이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의미합니다. K스타는 2023년 초고온 플라즈마의 장시간 운전을 위해 내부 플라즈마 대면 장치를 텅스텐 소재로 교체했으며 2025년까지 내벽 재료를 모두 텅스텐 소재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K스타는 장시간 운전용 텅스텐 디버터 설치 외에도 가열 및 전류 구동 장치 개선, 플라즈마 안정성 연구 및 제어 기술 향상과 고속 시뮬레이션 기술 연구 등을 통해 2026년까지 1억도 플라즈마를 300초 동안 연속 운전할 방침입니다. 300초는 플라즈마와 내벽 간 상호작용을 성공적으로 제어함으로써 24시간 정상 상태 운전이 가능한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공태양, 즉 핵융합 에너지의 상용화는 인류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로 여겨집니다. 핵융합 에너지는 연료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장점 외에도 효율 면에서 타 에너지에 비해 월등합니다. 예를 들어 화력 발전이 300만 톤의 석탄을 이용하여 만드는 에너지를 핵융합 발전은 100kg의 중수소와 3톤의 리튬만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6조의 절반 분량의 바닷물에서 추출할 수 있는 중수소와 노트북 배터리 하나에 들어가는 리튬의 양만으로도 한 가정이 3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핵융합 에너지는 원자력보다도 훨씬 더 높은 효율을 자랑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라늄 1kg이 핵분열을 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는 200억 칼로리 정도인 반면 수소 1kg이 핵융합을 할 때 내놓는 에너지는 약 1500억 칼로리로 7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역시 무한에 가까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으나 자연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고 제한된 조건 하에서만 발전이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핵융합 에너지는 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아서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안정성에 있어서도 핵융합 에너지는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원전의 경우 몇 년간 사용할 연료를 연료봉 형태로 원자로에 주입하는데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시 핵분열 반응을 제어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핵융합은 지속적으로 소량의 연료를 주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연료 주입을 멈추거나 전기를 차단하기만 해도 핵융합 반응이 즉시 정지되므로 근본적으로 폭발 등이 일어날 수 없는 구조입니다. 특히 사용 후 핵연료, 즉 고준위 방패물이 발생하는 원전과는 달리 핵융합은 중저준위 폐기물만 발생합니다. 고준위 방패물은 몇만 년간 지하에 보관해야 하는 반면 중저준위 폐기물은 수십 년 정도 보관 과정을 거치면 자연 상태로 되돌려 보낼 수 있어서 폐기물 관리의 어려움 및 안전에 대한 우려에서 자유로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핵융합 상용화를 위해 개발되어야 하는 기술들을 살펴보면 첫째, 핵융합 에너지 출력을 높이기 위해 고성능의 플라즈마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상전도 자석을 이용한 핵융합 장치는 높은 전류가 흐르면 저항에 의한 발열 등으로 장시간 고성능의 플라즈마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초전도 자석을 이용한 핵융합 연구 장치인 우리나라의 K-스타와 역시 초전도 자석으로 만들어지는 ITER 등의 운전을 통해 고성능 플라즈마를 장시간 유지하는 기술을 공학적으로 실증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기 위한 초고온의 플라즈마와 같은 극한 환경에서도 파괴되지 않는 재료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초고온과 고중성자 속의 상태에서도 견딜 수 있는 경제적인 재료를 개발하기 위해 기존의 원자력 및 차세대 원전의 재료 기술을 공유하고 이를 통한 재료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셋째, 동력을 변환하는 기술입니다. 핵융합 반응의 결과로 나오는 중성자 운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변환하고 이를 이용하여 증기를 발생시키고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핵융합 발전의 원리입니다. 현재 핵융합 반응을 통해 전기를 생산해낸 경험이 없는 상태이므로 먼저 핵융합 실증로를 통해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변환하고 수송하는 기술이 검증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초고온 플라즈마의 움직임을 물리적으로 이해하고 제어하는 기술입니다. 핵융합로 내 초고온 플라즈마에서는 허리케인보다도 더 복잡하고 이해할 수 없는 난류들이 발생하여 핵융합을 방해합니다. 결국 핵융합이 잘 되는 조건의 플라즈마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난류를 이해하고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야 하는데 현재 가동 중인 전 세계 핵융합 장치에서는 플라즈마의 난류를 이해하고 이를 제어하기 위한 실험들이 활발히 수행되고 있습니다. 핵융합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자원은 중수소와 삼중수소로 바닷물은 지구 면적의 71%를 차지하는 만큼 무한에 가까운 자원입니다. 중수소는 바닷물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데 바닷물 1리터 속에는 0.03g의 중수소가 들어있습니다. 삼중수소는 흔하지 않은 자원이지만 핵융합료를 통해 리튬에서 분리 생성할 수 있습니다. 리튬은 노트북이나 핸드폰 배터리에 흔히 사용되는 재료로 지구상에 비교적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공태양은 인류가 직면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미래의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태양의 원리를 이용하여 무한하고 청정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인공태양 연구가 더욱 발전하여 인류가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활용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